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가 오네요. 예,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뭐냐면요. 예고했다시피 지난번에 불륜이죠. 당신의 배우자가 불륜을 했을 때 대처법이죠. 제가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에요. 두 번째 시간이고 주제는 군인의 불륜입니다. 군인의 불륜. 제가 왜 군인을 따로 말씀을 드릴까요? 공무원하고는 또 달라요. 공무원은 그냥 제가 첫 번째 찍었던 그 영상으로 커버가 되는데 군인은 굉장히 특별한 신분이에요. 그래서 군인은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군인에게 굉장히 높은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군인에게는 굉장히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실감을 못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신문기사에서 보는 군인들은 굉장히 일도 안 하고 무사 안일주의에 횡령이나 하고 뇌물이나 받고 업자들한테 그런 모습이 뉴스에 나오지만 그거는 굉장히 극히 소수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군인들은 진짜 우리가 살인 고유정 씨 같이 살인 사건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회를.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외적으로 나가는 군대 관련 사건 사고 소식을 가지고 군대를 평가하는 거는 군대 전체를 평가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군인들은 그렇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가 됩니다. 여러분들 군인이 되고 싶으신 분이나 또 현역병들 있잖아요. 현역병, 의무 복무를 하러 군에 가는 것도 역시 군인이죠. 똑같은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돼요. 그래서 군에서 처벌을 받으면 더 세요. 더 셀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봤던 갑질 대망이셨던 박찬주 대장님도요. 극히 소수인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군인들 열심히 자기 맡은 바 직분을 열심히 하고 있는 군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굉장히 배려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군인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인을 별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뭐예요? 불륜을 한 군인의 최후예요.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변호사인데 저의 상대방이 어차피 법정 공방을 하는 거잖아요. 공격 방어하는 거니까 나의 상대방이 군인이다. 그러면은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왜? 괴롭힐 게 굉장히 많아요. 군인은 징계도 있지만 보직해임, 행정적인 처벌로 보직해임, 징계, 형사처벌에 이런 게 그거 아니더라도 제가 안 돼. 도저히 형사처벌이 안 될 것 같아도 진정을 막 넣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도 있고 군인은 굉장히 괴롭힐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행동 거지를. 그래서 군인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장래 희망이 군인인 분들 꼭 이 점을 유념하셔야 되고 오늘 강의는 현역 군인들, 군인 간부들한테 특히 유효한 내용이 될 거예요. 왜냐면 불륜이기 때문에 병사도 불륜을 할 수 있습니다. 병사도 병사들 이제 의무복무하는 병사들은 다 남자니까 병사가 군에서 그런 성군기 문란을 일으키면 뭐겠습니까? 장교랑 하는 거겠죠? 장교랑 연인 관계에 있다고. 여러분 그런 경우 꽤 있습니다. 의무복무 병사랑 여군 초임 장교랑 아니면 부사관일 수도 있죠. 이렇게 여자 간부랑 같이 이렇게 연애를 한다거나 그럴 수 있죠. 나이가 그거는 불륜은 아닌데 아무튼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군에서는 모든 게 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오늘 주제는 군인의 불륜입니다. 군인의 불륜이에요. 사례를 말씀드릴 거예요. 물론 제가 각색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아실 필요는 없으니까 전반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군인이 불륜했을 때 이 사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자, 이 사람 군인이에요. 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은요, A라고 할게요. A 중령입니다. 근데 진이에요, 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중령, 진급 예정자라는 거죠. 군에서는 계급이 깡패이기 때문에 아직 중령이 진급 안 됐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은 소령이죠. 월급을 소령에 준해서 받는 거죠. 소령 월급을 받아요. 근데 중령 진이라는 건 뭐예요? 보통 그 1년 뒤에 진급을 시켜주거든요. 근데 미리 진급 발표를 하는 거죠. 그 전년도에. 그래서 꼭 중령 진이라고 붙여줍니다. 이거 안 붙여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얘는 비록 소령의 월급을 받지만 소령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진급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중령 진이에요. 자, 이분이 불륜을 하셨죠.
중령진이시니까 나이가 40대, 뭐, 40대 중반? 뭐 그 정도 되셨을 거예요. 다 남자시고요. 남자고. 자, 이제 이분이 불륜을 합니다. 누구랑 했냐면, 불륜을 하는데, 여러분 의외로 불륜이 많아요. 뭐, 우리 민간 사회도 마찬가지고, 군대 사회도 불륜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근데 불륜을 했는데 누구랑 했냐. 자, 누구랑 했냐면, 부하랑 했습니다. 부하, 당연히 여자랑 했죠. 부하 여자랑 했습니다. 여군일 수도 있고 여자 군무원일 수도 있어요. 그냥 여자라고 한번 할게요. 부하 여자랑, 여기서 부하라는 거는 상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서원이랑 이제 불륜을 한 거죠. 근데 2명이었어요. 자, 2명. 2명이랑 불륜을 하신 거죠, 이분이. 부서장이었고.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징계를 받아야 될까요? 징계 간통은요, 형사는 이제 처벌을 못 하잖아요? 폐지됐으니까. 자, 그럼 이분을, 자, 징계를 해요. 징계 벌목은 뭐예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죠. 군에서 하는 징계의 벌목은 이겁니다.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이게 굉장히 무소불위의 벌목이죠. 품위라는 것 자체가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만약에 군인이 노상방뇨를 했다, 그럼 이걸로 징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걔가 군인인 걸 알았으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데, 자, 벌목, 자, 징계, 여러분 뭐가 적당할까요? 먼저 징계의 종류를 볼게요. 군인의 징계의 종류는 뭐가 있죠? 군인 징계의 종류는 가장 약한 것부터 하면은 견책이 있어요. 견책, 근신, 감봉. 감봉은 1개월부터 3개월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직도 1개월부터 3개월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등. 이거는 군에서 굉장히 무서운 벌목이죠. 강등, 그 다음에 해임 하고 파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군대 징계는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병사는 아니고 간부만. 간부는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가 경징계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중징계입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더 볼까요? 파면 당하면 어떻게 되죠? 공무원이 파면당하면 퇴직금이 50%가 날아가죠. 연금이 50%가 날아간다는 겁니다. 이거 대단히 큰 거예요, 여러분. 해임은 이거는 뭐 벌목에 따라서 다른데, 징계 비사실에 따라서 다른데, 해임인 경우에는 25%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2가지 경우죠. 그러니까 횡령이나 그런 것만 25%가 되고, 그 다음에 강등은 굉장히 커요, 이게. 강등은 물론 여기에 있지만 파면에 못지않은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이 강등은. 그 다음에 정직이 있죠. 근데 중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현부심 대상입니다. 현역부문 부적합 대상이 돼요. 살아남기 쉽지 않아요. 네, 비사실에 따라 다르지만 쉽지 않다. 자, 여러분, 이 A중령은 부하 여직원 2명과 불륜 관계를 맺었던 이분은 어떤 징계 벌목이 맞을까요? 어느 정도 하면 맞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 사례에서는요, 현실에서는 이분이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왔습니다, 이거. 제일 센 게 나왔어요, 제일 센 거. 파면은 뭐예요? 공무원의 직을 강제로 전역이 되는 거예요. 강제 전역? 파면은 강제 전역인데, 아무리 여러분 이게 세도 불륜이 물론 이게 정도가 중하죠. 이게 사안이 중하긴 해요. 중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파면, 공무원 신분이 보장은 되는 건데 파면을 시킨다는 거는 굉장히 세게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다투죠. 당연히 다툴 거예요. 뭘로 다툴 수 있죠? 여러분이 A 중령이다 라고 하면은 징계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잖아요. 징계 항고를 하죠. 이거는 30일 이내에 하셔야 돼요. 이거 놓쳐서 못 하시면 천추에 한이 되는 거죠. 자, 항고를 했어요. 물론 기각이 됐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죠? 이분이 할 수 있는 거는 소송을 갑니다, 이제 군대 안에서의 절차는 모두 끝났고 행정소송을 하는데 뭐예요? 이 소송은? 이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이죠. 파면을 취소해달라. 그래서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게 보통 1심으로 끝나나요? 소송이? 안 끝나죠. 2심 가죠. 2심으로 끝나나요? 안 끝나죠. 3심 갑니다. 왜 갈까요? 자, 여러분, 이
행정소송, 파면처분 취소 소송의 상대는 누구예요? 국가입니다. 국가. 뭐 이 사람한테 징계를 한 예를 들어서 무슨 사단이라면 사단장이 피고가 되는 거예요. 원고는 이 사람이 되는 거고. 근데 이 사람이 이기면 그러니까 국가가 졌다는 얘기잖아요. 국가가 지면 2심 안 갈까요? 100% 가죠. 100% 갑니다. 이 사람이 지면요? 이 사람은 파면 당했잖아요. 퇴직금이 50%가 날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3심까지 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파면은 제일 센 처벌이라고 했잖아요. 오히려 징계가 세게 나오면은 다투기가 좋아요. 이길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내 행위보다 세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 이기셨죠. 승소, 이겼어요. 자, 3심까지 가서 이겼습니다. 이겼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파면 처분이 취소 소송이니까 이게 취소가 되는 거예요. 취소.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이게 취소가 됐어. 뭔 말이야, 이게? 나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이분은 파면 당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민간인이 된 거예요. 중령진이었다가 이제 민간인이 돼서 이 소송을 진행하는 겁니다. 군인이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항고에서 기각된 순간부터는 이거는 외부 일반 법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민간인의 신분으로 소송을 한 거예요. 소송 수행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겼잖아요. 그럼 이기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게 없던 게 됩니다. 파면이. 그럼 이분은 민간인이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이분은 처음부터 군인이었던 거죠. 이 소송을 할 때도. 그러면은 보통 행정소송하고 항고 이 절차가 다 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한 2년 걸린다고, 넉넉히 2년 정도 걸렸어요. 걸려서 취소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은 이 2년 동안 뭐였죠? 민간인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군인이었던 거예요, 신분이. 그럼 어떻게 돼요? 2년 동안 밀린 월급 다 나오는 겁니다. 다 나왔어요.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잘했죠? 소송하기 참 잘했죠? 근데 그러면은 이게 파면 처분이 취소된 게 왜 취소된 거예요? 너무 세다고 한 거죠. 이게 너무 세서 취소된 거지 이 사람이 한 불륜 행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다시 징계하는 거죠. 재징계. 자, 이거 취소됐어. 그러면 다시 징계할게. 너무 세다고 하니까 다시 하면 되지. 그래서 이번에 뭘로 나왔을까요, 여러분? 뭐가 나오면 맞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에서는 이게 나왔습니다. 이거 강등. 거의 파면에 못지않은 그런 충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불이익이 있는 거고, 명예에 대해서 심각한 이제 침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불륜을 했다고 해서 명예심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강등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강등 나왔어. 그게 뭔 말이야, 이게? 자, 이분은요, 아직 중령진이었죠. 중령이 아니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분은 징계를 받는 순간 이 진이 떨어져요. 진이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진급 낙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진급 낙천 되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분은 소령이에요. 소령으로 징계를 받는 겁니다. 근데 강등 나왔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대위가 되는 거예요. 대위. 자, 대위가 되신 겁니다. 강등 받아서. 자, 그러면은 나 그럼 대위로 복무하다가 전역해야지 할 수 있어요? 이분 나이가 지금 몇 살이죠? 40대 중반이란 말이죠. 대위의 계급 정년은 몇 살입니까? 43살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분은 강등이 나오는 그 순간 바로 전역입니다. 당연 전역이에요. 당연. 왜? 계급 정년에 걸리잖아요. 이미 43세가 넘었다니까요. 그래서 당연 전역이 되시는 겁니다. 다시 민간인이 되는 거죠. 이분 아마 이거 다시 다투실 수 있죠. 다시 다툴 수 있죠. 이거 너무 세다, 강등. 그러면 다시 이 절차를 거쳐서 다시 복직이 될 수는 있죠. 복직이 아니라 취소시킬 수는 있어요. 이 후속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건 여기까지예요. 당연 전역됐다는 것까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렇게 굉장히 무리하게 파면이라는 처분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안 해도, 자, 군의 목적은 뭡니까? 이 사람을 내보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군에 둘 수 없다. 자, 내보낼 건데, 그러면 굳이 파면해야 되나요? 아니죠. 가장 무난한 건요, 솔직히 강등도 너무 이게 논란의 소지가 많아요. 이 사람이 다툴 거라는 거죠, 분명히. 그러면은 이 사람을 다투지 않게 하고 조용히 시키면서 전역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정직을 주는 거죠. 징계 정직을 주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현부심이 있잖아요.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전역시키면 될 것을 군에서 너무 이 지휘관이 좀 이 실무자들이 굉장히 원활하게 일 처리를 못한 거죠. 오히려 분란만 일으킨 거고, 네, 이런 2년 있다가 다시 군대로 돌아왔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좋지 않죠. 군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자, 여러분, 군에서 나를 징계한다. 그럼 뭔 말이에요? 너 이제 나가란 얘기입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진급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여러분, 군에서 진급을 못 하잖아요. 자, 내 동기들은 막 진급을 해. 근데 나는 못 해. 그거 그래도 난 계급 정년까지 버틸 거야. 그게 쉬운 일일까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군대는 계급사회고 서열이 있어요. 같은 계급이라도요, 상서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앉을 때는 그 서열대로 앉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쟤보다 나이가 많아? 제가 내 후배야? 아무 상관이 없죠. 서열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여러분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런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모멸감을 느끼는 거고. 그런 생활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결국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징계를 받는다는 건 너는 이제 그만 나가라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징계나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이 된다, 뭐 물론 그러시면 안 되지만 그런 사건의 연루가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다투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내가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고 지휘관도 나를 인정해 주는데 내가 일하다가 잠깐 실수한,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잠깐 실수한 걸로 형사 입건 되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평소에는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좀 약하게 처벌해 주겠지. 그리고 헌병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 다 얘기해. 그러면은 잘 해줄게. 뭐 이걸로 뭐 큰 처벌 받겠어. 다 얘기하고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회유를 하죠. 그러면은 그래, 다 자백하자. 그리고 내가 하지 않은 것까지만 했다고 그래요. 다 사인해. 그러면 뭐예요? 그대로 처벌 받는 거예요. 거기에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빼주는 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권리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고 다 따지셔야 돼요. 이 징계 절차가 개시될 때부터, 물론 시작은 보직해임부터 시작이 되겠지만 그 모든 절차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쫓겨나가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뭐죠? 두 가지죠. 첫 번째, 군인이 불륜하면 그냥 뭐 끝장난다고 보시면 돼요. 군인이 불륜하면 나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제 전역을 하겠다. 나 이제 전역할 때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사건의 연루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나의 권리를 주장해야 되지, 상대방이, 수사기관이, 나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이 같은 군인이라고 해서 내 편의를 봐준다거나 뭐 있는 걸 없는 걸로 만들어준다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다퉈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